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네,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잠정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공공 중심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급 전환으로 정책 변화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의 방향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02-1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지난밤, 지지난밤, 간밤에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피해가 있으셨다면 빨리 재빠른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금일 이제 예정되었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이제 16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니까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이로 인해서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많이 오다가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기분 좋은 마음 이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지역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1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부천 원종동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고 있는 빌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지금 조합원 설립 인가까지 끝났어요. 네, 예, 그런데 고강동에 빌라가 또 한 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경남 기내에 안동 프로지오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동산이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이 시기에 제가 그 고강동 빌라랑 그다음에 김해에 있는 분양권을 팔고 다른 걸로 지금 갈아타야 할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3주택 사공이신 건가요? 2주택이고요. 분양권은 2021년 12월 이전에 매수한 거라 양도세에는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 원종도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인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살고 있어요. 네, 거주 중이에요. 예, 살고 네. 계시고, 네, 그리고 보강동에 빌라도 있으시고, 네, 네, 그 그리고 빌라는 김해, 아직 빌라는 어떤 것도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빌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보강동 빌라라고 하셨는데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어려우시면 잠시 후에 상담 받으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상담 받으면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더 불러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예, 원정동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조합은 설립이 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하고 뭐 바로 이제 관리 이제 처분이 들어가겠네요. 네, 네. 예, 착공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고강동에도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이 고강동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들로 뭐 지금 진행되는 건 없단 말씀이시죠?
네, 진행되는 거는 없고요. 네. 거기는 지금 나중에 빌라 작업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죠. 현재 원정동 같은 경우에는 원정동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 그랬습니다. 네, 네. 예,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 여기가 이제 원정동 고강동에서 2000년대 후반에 아마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을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해제가 됐던 구역이고요. 네, 뉴타운 해제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역 자체가 이제 공항이 바로 여기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네. 예, 공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도 제한에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높은 이제 고층의 건물들을 짓지를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사업 수지가 네. 좀 안 맞는 거예요. 네. 예, 사업성이 좀 못하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진행되기는 힘든데 그래도 여기 일대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블럭별로 해서 많이 노후된 네. 구역들부터 먼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원정동 일대, 고강도 일대 이렇게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에 이제 뭐 200세대가 안 되는 조그마한 나홀로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런 아파트로 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향후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바뀌더라도 다른 네. 대단지 아파트들이나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 신축이 없는 일대에 신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는 좀 몰리겠죠. 그러면 그렇죠. 예. 어차피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은 계속 보유하시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 대곡 서사선이 이제 지나갈 거고 또 원종 그리고 홍대까지 이어지는 원종 홍대선이 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계획이 되어 네.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지하철역이 없던 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다 보니까 훨씬 편해지고 또한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네. 다만 고강동 있잖아요. 네, 주소를 아까 알려달라는데 알려드릴까요? 제가 주소를 꼭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이 네, 네. 일대가 전체를 재개발 구역으로 묶일지 안 묶일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때는 제가 주소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게 전체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블락별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네. 제가 그 일대가 정확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예, 그렇기 업자분이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 예, 네, 정확한 네, 주소는 어쨌든, 제가 뭐 있어봐야 뭐 별 도움이 되지를 못할 것 같고요. 네. 예, 대신에 여기 일대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전체 지금 입지에 그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 여기는 부천입니다, 그죠? 네. 부천. 자, 네. 부천이 있고 서울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서울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천이 안 오르다가 이제 워낙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천이 이제 따라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부천 일대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사업성이 안 나오던 지역들도 사업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신축으로 지어지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네, 네, 진행이 네. 되질 않을 건데 다행히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축이 되고 네. 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됐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시듯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듯이 앞으로 네. 더 상승을 계속 쭉 갈 거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져 갈 거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네. 그러면 서울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서울도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아파트 시장인데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약간 내려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약간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이 올라가지 못한 1차적으로 서울이 올랐고 2차적으로 이제 부천이 올랐는데 3차를 다시 오른다 그러면 서울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서울이 오르지 않는데 부천이 더 서울을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서울보다 입지가 못한 지역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음.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횡보는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고강동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만약 이 고강동 주택이 여기 일대가 재개발이 아니거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거나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묶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갈 보유를 할 의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라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신축으로 가고 지하철역도 네.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고강동, 부천에 있는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즈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안동 프로지오도 네, 그 있어가지고. 안동에 대해서, 안동 프로지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고강동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네. 안동은 완전히 이제 수도권하고는 전혀 별개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동이 아니고 이제 김해에 있는 안동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처음에 안동이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안동?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맞아. 김해에 있는 아, 안동이고. 근데 어떻게 이 안동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아, 저기 친구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때 2년 전에 이제 분양할 때는 예. 분양가가 일단 싸고 예. 저기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김해에서도 동김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네네. 없던 곳에 이제 47층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다리만 건너면 부산이다 하고 또 예. 분양가도 그 당시엔 싸고 이래서 맞습니다. 제가 예.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때 분양을 받으셨다면 잘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때 분양을 받으신 건 잘 하신 건데, 이제 시간이 이제 2년이 흘렀잖아요. 네. 네. 2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 말입니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수도권들이 올랐어요. 네.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지방 광역시들도 다 올랐고요. 네.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까지 한 차례 다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네. 예, 적게는 뭐 5천에서 1억까지도 상승을 했고요. 많이는 뭐 몇 억씩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부산도 지방의 광역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네. 첫 번째가 부산인데 부산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제구나 아니면 뭐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 뭐 해운대에 있는 쪽도 다 올랐어요. 오르고 나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네. 너무 비싸니까 이제 주변에 김해도 오르고 창원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해가 올랐는데, 김해에서는 보면 우리 연지공원 푸르지오, 네. 네. 연지공원 네. 푸르지오가 아무래도 좀 대장이죠. 그쵸. 예, 그리고 네. 부원역 있는 쪽, 요 일대도 네. 네. 부산으로 들어가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도 네. 뭐 대장 정도로 취급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신도시급으로 해서 장류나 유라 지역이 또 가격들이 좀 네.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먼저 오르고 두 번째로 이렇게 뭐 연지공원이나 부원역이나 장류나 유라나 이렇게 해서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오르고 나서 지금 이제 딱 보니까 부산이 우리 그 매매 거래 지수 보시잖아요. 네. 부산이 지금 현재 조금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네. 올랐다가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톡톡 튀는 이렇게 가격 상승분이 있는데, 그거는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공급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공급이. 그런데 서울은 제가 다른 건데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은 공급이 없어요. 네. 향후에 2, 3년간 공급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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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울은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재개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일대에 공급이 지금 많이 들어올 예정이란 말입니다. 네. 예.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그렇죠. 예. 네. 전세가 먼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전세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가 올라가지 못하면 매매가도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부산은 조금 쉽지가 않은 지역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자, 부산 첫 번째 가는 부산이 흔들리고 있는데 김해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네. 김해는 부산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안 받을 수가 네. 없어요. 자족도시의 기능이 부족하고 당연히 부산에 의해 가지고 부산이 올라가야지 김해가 올라가 주는 거고, 부산이 안 오는데 김해가 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고 안동 푸르지오라 그러시죠? 네네. 예, 대단지 아파트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지금 한 번쯤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다. 시간이 더 지나면 부산이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 그러면 부산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김해가 먼저 밑으로 기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둘 다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낫네요. 네네. 저라면 정리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고 이제 지금 이쪽에 나오는 것들을 좀 보고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강동에 한 채 하나를 갖고 계신다 그랬고 네. 김해에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김해를 제가 정리하라고 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산이 못 오르면 김해가 못 오릅니다. 근데 부산은 공급이 많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크게 올라갈 확률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여기 서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서울은 앞으로도 햇빛이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아, 공급이 없다 그랬죠? 네네네. 예. 지금 주택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우리 투자하실 수 저도 있는 그래서- 분들이 대출을 네. 받을 수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거래가 일어나서 가격이 상승하건 뭐 어찌됐건 갈 텐데 대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건 수요를 억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다시 또 풀리게 된다. 주택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제 대출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하면 제일 먼저 올라갈 곳이 이 서울이란 말입니다. 네. 예, 거기다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 보유하는 자금이 좀 여유 자금이 생기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서울에 투자를 하려 해도 제가 네. 지금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예, 예. 아까 가로주택 하는. 그러면은 서울에 주택을 투자를 할 때 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건 말이죠. 네. 대출을 띄어서 하는 투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를 띄어서 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아, 갭투자. 아, 예. 그러니까 전세를 띄어서 하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는 이자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네. 이 전세를 활용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1주택자시잖아요. 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네. 1주택인데 여기다가 서울에 주택을 한 채 더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취득세가 8.4%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네. 만약에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8.4%보다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요거를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 이제 재개발 예정 구역들 있죠. 네.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구역들 그런 것들은 네. 아직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돼 있는데 거기를 잘 파악을 하시고 네. 신축을 분양받으시면 돼요. 아, 네. 예, 신축을 분양받으시고 요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이 8.4% 내는 거에서 85%를 감면을 받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8.4%에 15%만 내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15%는 1주택자 취득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예, 거의 네, 똑같기 네.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 예정 구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될 게 없고요. 운이 네. 좋아서 만약에 좀 좋은 그런 상황이 와서 빨리 진행이 되는 구역에 투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면 임대사업자가 자동으로 이제 멸실이 되면 말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네. 자동으로 멸실이 되어버리는 자동으로 만료가 돼버립니다.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동으로 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과태료도 없고 받았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다시 토해낼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개발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에 신축을 분양받으셔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넣어서 감면도 받으시고 굉장히 네.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금이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선 부천시에 있는 주택 향후 주변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보유하시라라는 의견 드렸고요. 김해 주택은 정리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서울 지역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처라든지 또 자세한 절세 방안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입니다. 뒷번호 3451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원효로 3가 256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 일대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문자 상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으로 3가 번지가 어떻게 된다는지 제가 잠깐 못 들어가지고 번지가 어떻게 되나요? 256번지. 네, 256번지라고 하셨습니다. 256번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왔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위치는 대충 제가 파악이 되었고요. 원으로 3가 요 일대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를 조금 축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산 정비청 부지가 아래쪽에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원으로 3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투자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으로 3가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1구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가 왼쪽이 2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구역. 원으로 3가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비창 부지, 그러니까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 다시 이제 개발을 한다고 발표가 났었죠. 지난주, 지지난주쯤 됐습니다. 발표가 났고 그 바로 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앞이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개발이 되고 나서 굉장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국제업무지구가 개발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원으로 3가는 재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특히나 여기 1구역 같은 경우가 신속통합기획에 공모를 했었고 신속통합기획에 공모를 했는데 2구역도 공모를 했습니다. 둘 다 공모를 했는데 1구역 같은 경우가 공모를 했는데 구청에서 용산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는 상황이고요. 구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기는 1구역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하면 토지를 내가 18제곱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거주를 해야만이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 버렸고요. 대신에 18제곱이니까 18제곱보다 조금 못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작은 빌라들이겠죠. 그런 작은 빌라들은 얼마든지 실거주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2구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2구역도 신속통합계획에는 공모를 했지만 탈락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는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무래도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계속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구역이고요. 또 뭐 지금 현재는 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이 용산 일대가 있단 말입니다. 원으로 일대가. 원으로 1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효창동이 또 역세권으로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용문동이죠. 이 용문동이 공공복합 사업으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으로 3가 그리고 원으로 4가 여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원으로 1가 3가에 1구역만 개발을 하고 2구역은 그냥 둘까요? 아니면 원으로 2구역만 개발을 하게 만들고 1구역은 그냥 둘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시의 입장에서 우리 관리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신도시급으로 개발되기를 원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가기보다는 아마 한꺼번에 다 같이 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개발을 진행을 하기 힘든 구역들이 쪼개 있는 구역들이 모아서 같이 재개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재개발 형식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모아타운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더 높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아시겠지만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용적률을 1500%를 초과해서 용적률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요 업무지구로서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는 수요를 굉장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에 이 주변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아주 향후 미래의 가치가 높은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기는 무조건 보유를 하시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국제 업무지구가 개발이 된과 동시에 개발을 진행한과 동시에 여기도 같이 진행이 되면 굉장한 시대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기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꼼꼼한 설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32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기 지금 개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문정동 패밀리타운은 뭐 워낙 유명해서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기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따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잘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라 그러면 우리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를 강남 상구로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가락동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락시장역과도 가깝고 또 이 수서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수서역에 GTX 지나가고요. 그리고 뭐 SRT도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바로 뭐 한정거장 지나면 수서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요지다라고 말씀도 드리겠고 또 여기 보시면 대치동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쪽으로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이 패밀리타운에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4,500세대 정도 되고요. 이 4,500세대에 지금 내용 연수가 보면 한 34년, 35년 차 정도 되고 있을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의 대상 아파트가 된다는 말이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된과 동시에 여기는 뭐 30평대부터 40평대 뭐 다양한 평수들이 대형 평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20평대 정도로 평균 대지 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평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중층 아파트이긴 하지만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면 굉장한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패밀리타운이 지금도 뭐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고 나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 시청자님이 지금 이 질문을 주신 상황을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흔들림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길을 내가 거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뭐 가격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급속하게 금리를 인상시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가격들도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시기를 잘 견디시기만 한다면 그냥 주택시장 가격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역사를 믿으시고 좀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향후에 이 세계 금융시장의 이런 위험이 좀 더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당연히 공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완화 대책을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계속 보유하라고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에 만약에 여기를 매수를 하려고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신 거라면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상황을 향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신 문정동 아파트 입지나 가치가 또 좋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보유 중이라면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수를 하려고 하시면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또 계속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099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여유자금 6억 원 보유 중입니다. 수도권 일대 상가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어디를 투자해야 좋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자금이 6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6억의 보유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제 수도권에
상가주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1층에 상가가 있고요. 2층, 3층 뭐 원룸을 짓고 꼭대기층에 이제 주인이 거주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주인집이 거주를 하고 아래쪽을 상가나 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세를 받는 그냥 단순히 말하면 수익형 상품이죠. 수익형입니다. 자, 월세가 주 목적이죠.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는 시청자분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라 하자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겠고 다만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연세가 70이 넘으셨다. 뭐 아주 이제 뭐 은퇴도 하셨고 이 여유자금 6억으로 어떻게든 뭐 월세를 받아서 좀 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면 투자를 하십시오. 하셔도 되는데 대신 이 지역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이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임대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수익형 상품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핵심입니다. 임대료가 다른 지역들과 비슷해야지 다른 일반적인 내가 알아본 그 건물들의 위치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임대료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지 내 것만 만약에 임대료 가격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거는 향후에 그 임차인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세를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한동안 공실로 있다 그러면 어차피 6억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드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아직까지 좀 일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일흔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수익형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세 차익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1차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금리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안은 좀 계속 가파르게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고용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데 크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밟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를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향후에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차익일 겁니다. 내가 이 월세 받는 건물을 팔아서 얼마의 양도 차익을 남기느냐 이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익 그러면 이게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 가격입니다. 물건 가격은 월세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세는 그대로로 고정이 돼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월세 상품에 투자하겠습니까? 다들 금리 많이 주는 이자 많이 주는 은행 쪽에다 현금을 보유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어 버리겠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차익이 나는 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금리가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비해서 지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까지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금리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물건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이 수익형 상품도 가격은 올라갔는 건데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이제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이 6억을 가지고 수익형 상품이 아닌 차익형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차익형이라면 가장 좋은 이 주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로 될 수 있는 빌라 그리고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종 완성품입니다. 완성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장 상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가 되는 빌라는 기대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기대 수익 때문에. 그죠? 만약에 얘가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추가 분담금 조금 내더라도 이 아파트가 바뀌게 되는 순간 가격이 그 아파트 가격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에 딱 버금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차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마진이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6억을 들고 지금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러시면 굉장히 어렵고 막 고민해야 되고 발품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러한 수익형 상품 상가주택보다는 차라리 서울의 핵심부로 들어와가지고 향후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하시기 전에는 다시 연락 주셔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생기신다면 하단에 02-2638-3970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65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마곡동 발산역 인근 투룸 다세대 주택 4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의견 주셨어요. 어디를 거주 여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여기 계속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택일까요? 네, 시청자분 문자 사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호선이 지나고 있는 발산역이죠. 우리 발산 바로 마곡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자는 4년 전이네요. 4년 전이면 지금 뭐 한 201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거죠. 다른 빌라들, 그때 당시에 내가 살 때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빌라들은 지금 엄청 많이 올랐는 데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세대, 이 주변에 있는 다세대. 그러니까 다세대면 빌라죠. 이 빌라가 과연 아파트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아파트가 되는 빌라. 그러면 결국에는 재개발이죠. 재개발. 자, 재개발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을 해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재개발 구역에 지정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서 지난 세월 동안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이 더 지정된 적이 없었고요. 이번 정권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화를 시켜가지고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재개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노후도라 그러죠. 이 노후도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노후가 되어야 되고요. 건물 총수입니다. 총수의 3분의 2, 그러니까 한 67% 정도 되죠.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이 30년이나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이 들어차 있어야지 최소한의 구역 지정 요건에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이 필수 요건에 만족을 한다는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쪽 일대에 이런 구역을 이 노후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까지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당시에 투자했던 빌라들에 비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차익을 그만큼 못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했는 수업료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투자를 잘 설계하셔서 좀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산역에 대한 투자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향후 투자처에 관해서는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371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인데요. 분당구 야탑동 매화주공 1단지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거주 여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 지역 분위기 어떨까요? 네, 야탑동의 매화주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야탑동 매화주공. 일단 야탑동 분당입니다. 분당이고 또 바로 옆에 판교입니다. 분당과 판교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거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분당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죠. 특이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경부선 라인이죠. 경부선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이 경부선 라인에 집중해서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업무 시설들이 이 분당, 판교, 특히나 판교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일대에 이 직장인들의 일자리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일대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에 버금갑니다.
버금갈 만큼 많이 올라갔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죠. 예전에 이제 분당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이제 서울의 강남이나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통곡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가 아니고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분당이나 뭐 버금가는 분당이 서울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앞으로 여기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 연연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뭐 리모델링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어떤 형식으로든 새로 한번 다시 개발이 이루어질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개발이 새로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신도시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신도시가 태어나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겠습니까?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면 뭐 재건축 될까 안 될까 이거 상관없이 향후에 재건축이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나은 뭐 서울 강남 쪽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다면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개정안은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개정사항과 2023년부터 적용될 개정사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이 내용을 뜯어보면 올해 2022년에 당장 적용될 사항들과 그리고 내년 2023년도부터 적용될 사항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사항들은 1세대 1주택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내년부터 2023년부터 적용될 종합부동산세에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3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내년부터 2023년부터 적용되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시간이 짧을까 봐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항인데요. 바뀌는 부분이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종부세 세율도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조정을 하고 종부세 경정 청구 대상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난번, 지지난번 제가 2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거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나가서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종부세 세법 개정안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항이 있고요. 첫 번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에 우리가 다주택자들 아니면 1주택자들은 좀 다릅니다만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다 공제금액이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입니다. 이 6억 원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이 6억 원을 이제 개정안에는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이런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어떠냐?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9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입니까? 벌써 11억 원으로 조정을 해놨었죠. 조정을 해놨는데 특히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2022년도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주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14억 원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14억 원인데 요거는 이제 차치를 하고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 11억 원의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기본공제에서 12억 원으로 바꿔준다. 좀 더 올려준다. 요거는 양도세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 범위가 12억 원까지죠. 근데 종부세는 또 달랐단 말이에요. 고가주택의 범위가 막 다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켜준다. 12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법인은 기본공제 금액이 지난번에도 썼지만 마찬가지로 여전히 법인의 기본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종부세가 무조건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향 조정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주택을 이렇게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이 9억 원이죠. 이 9억 원이다 보니까 보통 공시가격이 일반 시가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9억 원이면 시가로는 약 한 13억 원 정도, 13억 원 정도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를 대략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 약 한 17억 원 정도까지 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종부세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혜택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17억, 13억 이 정도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특별하게 종부세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년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법인이죠. 법인은 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종부세는 발생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좀 법인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걸 세율 구간을 조금 더 나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하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양분되어 있는 거를 단일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정부 발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현행 상황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나눠져 있고요. 다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좀 징벌적인 과세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에서 6.0%까지 이렇게 세율이 거의 1주택자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다시 단일화 시키겠다. 단일화 시키는데 세율도 현재 1주택자들처럼 낮추는데 좀 더 낮춰주겠다. 0.5에서 2.7%까지로 낮춰주겠다. 이런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종부세 때문에 너무 크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법인은 현행이 일반 이제 3%고 다세대 주택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6%까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는 단일 세율이니까 2.7%로 그냥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조정해서 이제 효과가 나올 텐데요. 효과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중요하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조정지에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지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과세율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요. 이 중과세율이 폐지가 된다. 그러니까 종전 대비해서 50% 이상이나 경감이 된다. 이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세부담 상한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담 상한은 1주택자나 2주택 조정지가 아닌 2주택을 갖고 계시면 세부담 상한이 150%인데 그 외의 분들 이제 조정지에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은 300%까지 상한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내년에 1,000만 원을 내년에 낼 때 종부세가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3,000만 원까지도 내야 된다. 1,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까지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다시 150% 통일을 시키라. 만약에 작년에 1,000만 원 냈으면 올해는 아무리 그보다 높더라 하더라도 1,500만 원까지만 내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주택자 종부세에 굉장히 경감 혜택이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경정 청구 대상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우리한테 와닿는 법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정 청구라는 것이 우리 신고해서 납부하신 분들 있죠. 신고해서 납부하신 분들은 경정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고를 하지 않고 다들 그냥 고지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고지 부과해서 납부한 사람들은 이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기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 고지받아 납부한 자도 납세자도 개정안에 경정 청구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종부세 때문에 헌법 소원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부세를 부당하게 냈다, 너무 많이 냈다, 과하게 냈다라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고해서 납부한 사람들밖에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지받아 가지고 부과한 사람들도 다 경정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들 혜택을 볼 수가 있다. 향후에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나중에 투자 계획에 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